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12월 22일은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 낮이 짧고 밤이 가장 길어진다는 동지입니다. 보통은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야 한 살 더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네, 동지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앞서 얘기한 팥죽인데 네. 김남원 아나운서는 팥칼국수가 좋아요? 아니면 이런 새알이 들어간 팥죽이 더 좋아요? 저는 새알 들어간 걸 더 좋아해요. 저도 그런데 네. 사실 우리 조상들이 밤이 길어지다 보니까 귀신을 쫓기 위해서 바로 이 붉은색 팥을 이용한 음식을 챙겨 먹었고요. 이때의 풍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선시대 풍속을 적은 동국세식이나 열양세식에도 동짓날에 팥죽을 쏘아 먹었다라는 기록이 네.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구수한 팥죽 한 그릇 드시면서 따뜻한 동짓날 되시길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전남에서 교육시설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해남과 광양 등 6개 지역 어린이집과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여수 산단에서 탱크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일 산업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신속하게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순천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수입에 의존했던 종자개발 등 지역 발효식품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곳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데요.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어린 아이들이 확진되면서 지역사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거리 두기는 강화됐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지속되면서 추가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남군청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자 해남군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일 문내면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 3명과 가족 등 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20일에는 해남읍 어린이집 아이 2명과 교사 1명 등 6명이 추가되면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해남군이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23개 어린이집과 전체 보육교사 266명, 초중고 학생과 교직원 등 5,170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던 초등학생 4학년 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기존에 있는 확진자 접촉자하고 여기는 해남에 있는 초등학교 전수검사를 했습니다. 전수검사 해보니까 1,137명인데요. 1,137명을 검사해서 1명이 확진이 됐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12월 18일 날 김장 서울에서 서울 방문도 하고 김장 모임을 했다는데요. 아마 이렇게 감염된 걸로 보입니다. 전남에서 교육시설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광양과 순천, 고흥 등 6개 지역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19명이 확진됐습니다. 거리 두기는 강화됐지만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진자 가운데 모임이나 병문안 등을 통해 감염된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특이하게 보면은 이 중에서 약 20명이 18세 이하입니다. 어제는 그래서 젊은 층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어린이집, 또 고등학생,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 특이한 점은 접종을 안 한 애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에서 가족한테 감염돼서 이들은 학교에 감염된 사례 이렇게 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1세 이하 아이의 경우 백신 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돼 추가 확산 우려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린아이가 감기 증상을 보일 경우 선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정호입니다. 순천시의 미래 먹거리 가운데 하나는 바로 발효식품 산업입니다. 이 발효식품을 연구하고 가공하는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내년 3월이면 완공될 예정인데요. 네, 그동안 수입에 의존했던 종자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발효식품 산업 발전에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송하영 기자입니다. 남해안권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가 들어설 순천시 미생물센터 인근입니다. 12월 현재 공정률은 50% 정도, 내년 3월쯤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곳에는 발효 종자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동과 완성된 발효 음료를 만들기 위한 생산동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력 연구 대상은 콤부차의 주 원료인 스코비라는 유익균. 수입에만 의존했던 스코비를 직접 개발하면 유통 과정이 줄어 제조 원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과 가공이 한꺼번에 이루어져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순천시는 지원센터를 발효식품의 전진기지로 삼아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2024년까지 승조읍 일대를 발효산업 특구로 활성화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고요. 발효 관련 기업과 부대시설 등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서 농업과 식품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지원센터 건립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농가와 발효식품 제조업체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원물 판매에 그치지 않고 위탁 생산을 통해 발효식품을 개발하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음료화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생산 장비부터 만드는 방법도 몰랐잖아요. 노하우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역 내에 저렇게 있다 보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현재 순천에서 발효식품을 생산해 수출하는 기업은 단 5곳. 순천시는 지원센터 건립을 계기로 수출 기업을 6배 정도 늘리고 해외 판로 확보에 나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건립을 3개월 앞둔 남해안권 발효식품 산업 지원센터.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자급자족하는 기술로 농가는 물론 발효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영암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0일 영암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의심 사례 신고로 예방적 처분과 출입 통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가금 농장 진입 기준을 위반할 경우 농장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지난 13일 여수산단에서 탱크 폭발 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업체인 이일산업이 사과문을 냈습니다. 이일산업은 이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고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으며 관계기관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어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작업장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키워드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최우수상인데요. 전라남도가 올 한 해 시군별로 펼쳐왔던 인구 정책을 평가했는데 전남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시죠. 순천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라남도는 이번 평가에서 전남 22개 시군의 인구 증감률과 합계 출산율, 또 신규 시책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순천시가 추진해온 다둥이 지원 사업과 미래세대 인프라 구축, 청년 주거정책 사업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아 최우수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볼게요. 비정규직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가 전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연되고 있는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을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집단교섭을 타결하자고 한 지 2주가 지났다며 교육청의 입장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심판 총파업까지 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학기에 무기한 총파업을 검토하는 등 집단교섭 해결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가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허석 순천시장에게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광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석 순천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허 시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시장은 과거 순천 시민의 신문 대표로 있으면서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 기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 6천만 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 15분에 열립니다. 진도군이 올해 해넘이와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도군은 최근 오미크론 바이러스 유입과 코로나19 확진세를 감안해서 세방 낙조 전망대 해넘이와 가계 해변, 첨찰산, 조도 등대 등 6곳에서 운영하던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행사를 취소해도 연말연시를 맞아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역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암군 내년 본 예산 6,273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영암군은 의회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528억 원이 증가한 본 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기초연금 420억 원과 친환경 급식 제공 등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에 29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한 예산 122억 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 198억 원, 대불지구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정비 등 198억 원이 마련됐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수 지역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면 누구나 100원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와 추가 재정 소요 등을 검토해 2022년 본 예산에서 100원 버스 지원 예산 3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만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버스를 탈 때 교통카드로 결제하면 요금 1,200원 중에 100원이 빠져나가며 나머지 1,100원은 여수시가 버스 회사에 대신 지불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안 퍼플섬으로 불리는 반월 박지도가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됐습니다. 신안 퍼플섬은 올해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된 마을 가운데 서면 평가와 현장 점검,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지역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국 관광의 별은 관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관광 자원이나 지자체, 또 단체와 개인에게 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수여하는 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상 가운데 관광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합니다. 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했던 임대료 감면 정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농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지역에서 올해 농기계 임대를 신청한 건수는 모두 1,6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목포시의회 본회의에 수화 사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수화 언어 사용 활성화 조례는 지난 362회 2차 정례회에서 제정됐고 실제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서 수화가 도입됐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김양규 목포시 의원은 주민과 장애우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수화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안군의회가 다양한 안건을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안군의회는 지난 19일부터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300회 정례회에서 3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거쳐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의결 등 모두 5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군의회가 의결한 내년도 신안군의 살림살이 규모는 394억 원 증액된 6,231억 원 규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5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에 김종욱 치안감이 취임했습니다. 김종욱 치안감은 현장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과 치안 활동을 강조하며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1989년 순경으로 해경에 입문해 울산해양경찰서장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해경교육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전임 이명준 청장은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